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있잖아요. 이게 총기 문제, 마약 문제랑 대표적인 미국 사회의 병폐라고 합니다. 대통령직이나 했던 조 바이든조차도 아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단 말이야. 그렇게 미국은 병 하나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 사람은 브라이언 톰슨이라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보험회사 사장인데요. 여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악질로 유명한 보험사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이 업계 평균의 2배가 넘어. 이 사람이 특히 사장이었던 기간은 10.9%였던 게 2년 만에 22.7%로 2배가 뛰더니 2023년에는 30%를 넘었어요. 보험금 못 준다는 비율이. 미국 사회랑 이 회사 사정을 지금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미국 보험료랑 병원비 비싼 건 우리도 잘 아는 얘기잖아. 아무튼 이 보험 때문에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던 작년인 2024년 이 사장이 총에 맞습니다. 맨지오니라는 사람이 쐈는데요. 체포되면서 아니 님 왜 그랬음 하니까 미국 의료보험 회사들은 양아치니까 나처럼 사적 제재를 권장한다. 이런 선언문을 남겨뒀더라고. 얼마나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보험은 뭐 어느 나라든 관련 사건이 많잖아요. 이게 만약을 위한 대비잖아, 제도 자체가. 언제 내가 불시에 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걸 예상할 수 없고 그때 그 해결은 대부분 돈으로 가능한 건데 이 돈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려고 서로가 품앗이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결혼식 축의금 같은 거죠. 서로 돌아가면서 내주잖아. 이게 보험이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내가 쟤한테 축의금 냈어. 근데 저 새끼 나 결혼할 때 안 내. 열 받아 안 받아. 심지어 이 의료보험은 계약이기도 한데 사소한 이유 트집 잡아서 우리는 잘 이해도 못하는 약관 조항 같은 거 들먹이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나는 그동안 보험회사만 믿고 오랫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보험료 납부했는데 막상 내가 위급한 상황 오니까 못 준대. 존나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반대로 회사 입장을 말해볼까요? 기업은 일단 자선단체가 아니죠. 수익을 내야 합니다. 보험금을 매달 납입했어도 매달 내는 금액이 생활에 부담을 줄 정도가 아니라야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겠죠.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마케팅합니다. 적은 돈 내도 위급한 상황에 많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유치한다고 고객을. 그래놓고 막상 지불할 때가 오면 간단히 안 준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에 가입했어도 오랫동안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험금 내면은 회사도 회사대로 이득이고 우리도 나중에 만기로 타면은 뭐 적금 들었다 셈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크게 다쳤어.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오면은 회사는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약속을 지키자니 너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기 전 상황을 파악하고 심사한 뒤에 보험금을 줄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보다 진짜 더 깐깐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경향도 좀 보일 때가 있지. 문제는 이 과정이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되도록 안 주는 게 이익이니까, 뭐 불법적으로 안 주는 건 안 되죠. 안 줄 수 있는 상황을 되도록 많이 만드는 게 이익이니까 최대한 깐깐하게 굴어, 신중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새끼는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갖가지 고등술책을 동원하잖아요. 어떻게든 속이려고 들어.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 결국 보험에서는. 이 사이에서 피해보는 건 X발 꼬박꼬박 돈 내다가 정작 인정 못 받는 우리 아니겠어요? 같은 거 진짜. 역시 미꾸라지 하나가 물을 흐리죠. 이런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본 보험 사기 사건 한번 알아볼게요. 1990년이야. 12월 28일 일본의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이카이 캐정이라고 난생 처음 듣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종합운동공원이 있대요. 주차장에 불에 탄 차가 발견됐어. 차에는 이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직자인 27 시라이시 켄 그리고 보석점 직원으로 일하는 20살 카게니시 이쿠요. 다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요. 특히 여자 사망자인 카케니 씨에게는 저항의 흔적이 있었어요. 차 대시보드 그 조수석 앞에 그 서랍처럼 이렇게 내려서 여는 거기에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있더라고. 이게 남자 피해자인 시라이 씨의 필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그래서 경찰이 무리심중이라고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동반자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사 조금 해보니까 여자 피해자인 카게니 씨에게 이상한 정황이 있어. 1억엔짜리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는 거야. 20살짜리 여자애가 우리 돈으로 1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고요. 근데 이 수익자가 또 가족이 아니야. 같이 죽은 남자도 아니고요. 보석점에서 일하잖아. 카게니 씨가 사망할 경우에 이 보석점 사장이 보험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 보석상이 수상한 거야. 경찰은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카게니 씨의 보험 수익자인 보석상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희한한 게 이 보석점 사장이 마스다 츠에라고 얘도 20살밖에 안 된 여자예요. 20살에 보석점 사장이라는 것도 좀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 사장이 1억대에 10억이나 되는 보험 사기를 이게 칠 수 있냐는 거야, 사이즈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1990년인데 이때 우리나라의 목동 아파트 시세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비교해봐요. 이게 사이즈가 어떤가. 그걸 20살짜리 여자애가 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전부가 아닐 거다. 더 알아보니까 그럼 그렇지 싶어요. 마스다 츠에라는 여자가 직함은 보석점 사장이 맞는데 실제로는 고용된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점이 실적이 전혀 없어요. 실제 영업은 안 하는데 사업자 등록은 한 종이회사죠. 페이빠 컴퍼니 이렇게 운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진짜라는 건데 저 왼쪽 사람이에요. 42살 오다 요시카츠. 교도소에 여러 번 들어간 적 있던 다중 전과자고 그때그때 돈 되는 일용직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양반이 보험 사기를 의심받는 20살의 마스다 츠에랑 무슨 관계냐는 게 중요하잖아. 오다 요시카츠는 사건 2달 전 1990년 10월 마스다 보석이라는 회사를 냅니다. 그때 모집하면서 채용한 여자가 바로 이 마스다 츠에예요. 어떻게 이 마스다 츠에를 면접 본 날 대표이사로 등록해버렸어. 사명부터가 마스다 보석점 이 여자의 이름이잖아. 여자애는 돈 벌려고 회사 면접 보러 간 겁니다. 직원 되려고 간 거잖아. 근데 이 아저씨가 나 회사 세울 거고 네가 대표이사 해라. 그럼 황당하잖아요. 나를 뭘 믿고 과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장을 하래.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심지어. 오다가 이 사건을 계획하면서 나이 어린 애한테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구슬린 것 같아요. 얘 좀 노는 애고. 오다에게 마스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2살짜리 아저씨가 처음 보는 20살 여자애를 완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살인을 계획함에 있어서.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단순히 돈만 준다고 공범 되겠어? 그런 의리를 지키기에 20살은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오다는 일한답시고 마스다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닙니다. 사실 뭐 일은 핑계예요. 유흥을 즐기는데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도박이야. 경마처럼 보트 경주를 경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데려가서 야 마스다야 너도 좀 해봐. 막 돈 줘. 도박에 빠지게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해. 그리고 밤에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또 술도 사줘요. 여자의 도파민을 막 있는 대로 뽑아주는 거야. 여자애가 하루 종일 신나 있겠죠? 이게 연애 기술 중 하나거든요. 놀이공원이나 뭐 높은 다리 위에서 고백하면 성공 확률 높다잖아. 사실 마스다는 심리적으로 들뜨기 좋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건데 이 타이밍에 아저씨가 고백해버리니까 아 내가 지금 들뜬 거 이 아저씨 때문이다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사귀고 동거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게 확실히 뭐 그래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긴 하지. 마음을 산 거야. 그렇다고 또 밀양에 사는 50대 아저씨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범죄니까요. 뭐 동거까지 하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 같거든. 아무리 그래도 22살 어린 여자를 이렇게 구슬리는 거 보면은 이 아저씨가 좀 여자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죠. 마스다가 자기에게 깊은 호감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자 슬슬 오다가 계획을 말합니다. 사람 죽이고 보험금을 챙기재. 마스다가 여기에 그러겠대요. 처음 듣고 오빠 그러자 뭐 이러진 않았겠죠. 갈등도 했을 텐데 좋아하는 오빠가 계속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알았어 이렇게 들어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차린 보석점이 있잖아. 여자 직원을 고용해.
그래서 생명보험 들게 하고요. 죽인 뒤에 아무 상관없는 남자를 범인으로 위장하려고 무리심중처럼 꾸미는 게 이 사건의 이제 계획인 거죠. 직원 채용이야 뭐 시간 걸리더라도 결국 누가 이력서 낼 거 아니야. 문제는 오다, 마스다랑 들어올 여직원을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남자를 어디서 구하지? 여기서 마스다가 텔레클럽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뭐 같아요? 텔레클럽.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전화방. 원조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텔레클럽이고요. 1980년대 중반쯤에 유행했었대요. 들어가면은 이제 카운터에 아저씨 한 명 있고 방이 여러 개 쭉 있어요. 노래방처럼. 손님이 뭐 주로 남자겠죠. 방 하나 들어가면 소파에 전화기 있고 뭐 재떨이 있고 카탈로그 하나 줍니다. 아저씨가 이제 들어가서 넘겨. 프로필 같은 게 있어요. 여자 프로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 밑에 번호로 걸어. 그럼 그 여자가 받아. 이 여자들은 누구냐? 텔레클럽에 등록된 크루원들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비유하자면 룸살롱 구조예요. 손님이 들어가서 룸에 앉으면 실장님이 이제 아가씨들 끌고 와서 보여주잖아. 이걸 전화로 하는 거야, 전화방은. 전화방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통화료를 룸살롱이 파는 술값처럼 챙기는 거고, 그럼 아가씨들은 뭘로 돈 버냐? 연결된 남자랑 직접 만나서 그때부터는 능력껏 받아내는 거죠. 사실상 이거 성매매 알선이에요. 이게 유행하다가 인터넷 보급되면서 거의 사라졌거든. 사실 사라진 건 아니지. 전화방 사장님들이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인터넷으로 매칭해주는 파파카츠 같은 거고, 구조는 그대로야. 이런 것들이 계속 형식만 달라져요. 오다는 마스다 치에를 이 텔레클럽에 올려놨어요. 연락된 남자를 마스다가 구워 삶아서 범행에 이용하는 게 오다의 최종 계획인 거죠. 설명 들으면 이해가지만 사실 뭐 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오다가. 모르는 여자 섭외해서 유령회사 세워, 이 여자 꼬셔서 동거해, 이 여자 텔레클럽에 등록시켜서 남자 새로 꼬시라고 해, 피해자가 될 여자도 보석점 면접 봐야 돼. 그 다음에 범행이 시작이야.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게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오다가 사실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 7개월 전인데 지가 살던 집에 화재보험 들어놓고 일부러 불내서 보험금을 받았어. 그 돈으로 미술품 가게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랑 채용한 여자 종업원 3명을 상대로 보험살인을 계획한 거야. 직원들 해외여행 보내서 밖에서 죽이려고 한 건데 같이 하기로 한 친구가 도중에 왔다시 무섭다는 포기하면서 중단된 계획이거든. 이 계획은 틀어졌는데 준비한 틀이 있잖아, 가이드가. 그걸 조금 수정한 게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마스다 보석에 카게니시 이쿠요란 여자를 채용한 거예요. 일하면서 재해 사망 시 보험금 1억엔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범행에 성공해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수익자를 대표 명의인 마스다 치에로 등록해 둔 건데, 이런 꼬라지를 보면 좀 아마 이 새끼는 마지막에 마스다 치에도 배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범행 날짜는 1990년 12월 25일이야. 크리스마스 핑계로 텔레클럽에서 남자 불러내기 쉽잖아. 여기서 통화된 남자가 시라이시 켄이었습니다. 밖에 만나자고 한 뒤에 마스다 보석점으로 유인했어요. 다음 순서가 뭐냐? 마스다가 보석점 직원으로 뽑은 카게니시 이쿠요를 불러내서 자기 차에 태워 후쿠오카현의 아카이케역이라는 데 근처로 출발했고, 오다는 보석점에 와있던 남자 시라이시 따로 데리고 지차로 마스다랑 약속한 아카이케역을 따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4명이 아카이케역 근처에서 만난 거야. 오다는 드라이브나 하자면서 한 차에 태워가지고 산으로 이동해요. 거기서 야구방망이로 뭐 카게니시부터 공격해 쓰러뜨리고 과도로 찔러 죽인 거지. 여기가 좀 이상한데, 보석점 직원 뽑은 여자 죽였어. 그러자 이 시라이시란 남자가 텔레클럽에서 마스다 따라 나온 남자, 자기 차로 현장을 벗어났대. 이상해요, 여기 설명이. 기사를 좀 찾아봐도 설명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오다 차를 타고 산에 갔다가 자기 차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뭐 그냥 도망쳤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한 거는 오다와 마스다도 죽인 카게니시 시신을 다시 싣고 보석점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도망갔던 시라이시가 지발로 나타났대. 자기도 보석점을 돌아온 거야. 왜 이런 전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살해 현장에 있었으니 너도 공범이다, 못 도망간다는
이런 협박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냥 오다랑 마스다 씨는 다시 시라이 씨 차에 태워서 또 산에 가요. 여기서 칼 들이대고 종이에 불러주는 글을 적으래. 나는 성관계가 하고 싶어 여성을 유인했으나 조롱당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유서를 쓰게 했어. 이게 처음에 불에 탄 차에서 나온 그 유서야. 가짜 유서를 다 쓰자 오다는 시라이 씨도 죽여요. 그리고 두 시신을 후쿠오카현 다가와군 아카이케정의 종합운동공원으로 옮겨서 차에 휘발유 붓고 불 붙여서 무리심중처럼 보이게 위장한 거야. 최소한 뭐 이렇게는 볼 수 있겠죠. 남자가 여자 텔레클럽에서 만나 불러내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거부하니까 찔러 죽였어. 그리고 죄책감에 휘발유 끼얹고 불 질러서 죽은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겉으로 보면은 마스다는 보석점 사장이야. 사망한 카게니시 이쿠요는 직원이잖아요. 마스다가 이 직원의 장례식을 찾아갑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범인은 잡혔냐 뭐 이런 물어보는 연기도 굳이 하고 돌아왔어. 경찰은 무리심중 의심했는데 카게니시가 가입한 1억엔의 생명보험과 수익자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가게의 사장이라는 해괴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이게 살인사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죠. 마스다야 당연히 의심되지만 20살의 여자라는 점이 뭔가 더 감춰진 게 있는 것 같다. 그래 보여서 이 배후를 확인하게 됐단 말이에요. 얘들의 범행은요, 주로 서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자 등록 내고, 가게를 계약했고, 직원을 채용했고, 텔레클럽에 올려놨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남아있어. 확인해 보니까 마스다 뒤에 오다라는 남자예요. 용의자 특정됐죠? 찾으려니까 이런 관계들이 파악됐을 때는 이미 도쿄로 도망간 뒤였습니다. 도쿄에서도 오다가 계속 빈집털이 뭐 절도 이렇게 도주자금 마련했고 마스다치에는 뭐 인생 망했지. 진짜 텔레클럽에서 나이 20살에 성매매를 하게 되더라고. 같이는 안 살았고요. 각자 생활하다가 정기적으로 만나요. 접선 장소가 있어. 일단은 동거하던 사이니까 뭐 데이트도 할 겸 사건 관련 근황 공유하는 거겠죠. 만약에 약속한 날 누군가 안 나온다면 도망치라는 약속도 해뒀고 휴대폰이 뭐 보급되기 전이니까 이런 식의 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놓고 먼저 입방정을 떤 건 오다입니다. 사건 4일째 도쿄에 사는 친척 만나서 갑자기 자기가 2명 죽였다고 밝힌 거야. 왜 말해 굳이? 친척이 신고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체포되면 이게 근거가 되겠죠. 이미 범인 확정이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항변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 지금. 경찰은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립니다. 보험금 살인으로 수사가 공개적 전환됐다. 뭐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도쿄가 크잖아. 사람도 많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내서 범인들이 뉴스 보면은 좀 행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작전 짠 거지. 그러면서 지명수배도 때립니다. 얘들은 3년간 숨어 살면서 주기적으로 만났어요. 1993년부터 접선 장소에 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해. 마스다가 기다리다가 이 오빠 왜 안 나와? 날짜를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며칠을 더 기다렸거든요. 근데 마스다는 몰랐겠지만 이때 오다는 강도질하다가 현행으로 잡힌 상태였어요. 그걸 뉴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오다랑 한 말도 있으니 이제 혼자 도망 다녀야겠지? 어쨌든 돈은 필요하니까 계속 성매매하면서 쥐 죽은 듯이 살거든요. 오다는 이제 강도 혐의로 체포된 거잖아.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 새끼가 그 새끼네?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사건의 정식 이름이요. 아카이케정 보험금 살인 사건이에요. 강도 혐의였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바뀌면서 다시 체포된 거야. 오다가 제대로 진술을 안 하더라고. 경찰도 사건이 어딘가 좀 잘 안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마스미의 정체가 잘 안 드러나니까요. 오다가 감춰주고 있어. 하는 수 없이 강도 사건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3년 8개월 나왔어요. 여기서 오다의 두 번째 입방정이 나오죠.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지가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겠다 이런 소리를 한 거야. 예전에 사람 둘 죽였다는 말을 친척에게도 했었잖아요. 같은 진술 나오잖아.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강도로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 들으니까 친척도 사실인가 싶어서 말한 거죠.
아빠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도피 자금 좀 보내달라고 한 사실도 드러나거든요. 이걸로 이미 감옥에 들어갔던 오다를 다시 살인 혐의로 체포하는데 법원이 구금을 거절합니다. 잡아놓고 수사하지 말래. 검찰이 준항고했어요.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 다시 봐달라. 요청했는데 이게 기각되는 거야. 법원은 그거죠. 아니 저번에도 같은 이유로 한번 잡았다가 증거 없어서 강도로만 재판한 거 아니냐. 이번에도 정황뿐이지 뭐 증거라고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지마. 아직 검찰이 확실한 증거 못 찾은 건 맞아요. 그래도 정황이 유력하니까 잡아놓고 물어보자는 게 검찰의 입장이야. 이걸 법원이 거절하니까 검찰이 씨발 그냥 재판해보자. 기소해버립니다. 살인으로 보이는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게 팩트야. 공범이 있어 보이는 정황도 있는데 그게 마스다라는 신원 정도는 좀 뭐 파악하고 뭐 둘이 무슨 사이인가 뭐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나? 근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오다는 마스다의 정체를 절대 말하지 않았어. 경찰도 마스다를 찾질 못했어. 이대로 재판이 열리는데 의외로 오다가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이야. 변호인 측에서 항소했는데 오다가 싫대. 그만하재. 철회하면서 사형 확정됐고요. 주범은 뭐 이렇게 처벌됐습니다. 그럼 이 여자 이거 마스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검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태만으론 이 여자 이거 소재가 확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망했을 것 같다. 이래요. 어느 정도 해결된 마당에 아이씨 뭐 주범 잡았으면 됐지 뭘 세세하게 또 20살짜리 여자애까지 잡고 말고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아. 하지만 예상외의 일이 일어나요. 오다 사형 선고 한 달 뒤 2000년 4월 29일이거든. 마스다 치에가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자수합니다. 사건 9년 만에. 자수 전에 가족 만나려고 했는데 미안했나봐. 집 앞에서 전화로 오랫동안 고생시켜 미안하고 나 지금 자수하러 간다. 음성 메시지 남겼고요. 경찰서 간 거야. 경찰 조사에서 오다의 사형 확정 뉴스 보고 자기는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는데 마음을 고쳐먹은 거래요. 오다가 그동안 진술한 것과 다르게 얘는 자세히 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알려진 거야. 재판에서 똑같이 다 인정했고 무기징역 받았어요. 공범이니까. 항소도 안 했고요. 오다는 59살, 2007년에 사형으로 죽었고 마스다는 아직 교도소에 있어요. 오다가 마스다를 숨겨준 거는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범행 과정에서 자기 편이 될 여자를 만들려고 사귄 게 아니라 진짜 어쩌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것 같기도 해. 마스다가 혹시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지어낼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거는 내가 억울할지언정 이 여자에게 희생하겠다는 거잖아. 마스다도 오다가 사형 나오니까 죽으려고 한 거 보면은 얘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얘는 뭐 티가 나지. 보험 사기 치려고 사람 죽이는 와중에 뭐 러브러브 하고 자빠져 있어요. 이 부분도 뭐 자세히 좀 알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내용이. 사건 위주로만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다 입장에서 좋게 안 보여도 뭐 어린 여자 밝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마스다는 20살밖에 안 된 게 아니 뭐 왜 이런가 싶어요. 관계가. 제가 어떤 아는 50대 아저씨도요. 20살 어린 여자에게 껄떡댄 적 있잖아요. 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자신감 생기는 거야 지금. 나도 할 수 있다는 건 좀 남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놓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 골방에서 기어 나오는 것부터 해. 맨날 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무슨 사랑만 찾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게 쌓여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냐고. 응? 오다 새끼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그래야 하는데 쉽게 가려고 남을 이용하다 보니 범죄자 된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스스로 뭐든 간에 혼자 좀 해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성실한 인간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밀양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